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 예, 어서 오십시오. 사주풀이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 6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데 유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눈치를 보는 게 나쁜 걸까요? 누구나 눈치를 보는데 눈치 없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답답하죠. 낄자리 안 낄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다 끼어들어. 낄끼빠빠 해야 됩니다. 네, 눈치 없다 그러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눈치가 너무 없어서 눈치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은 네. 직장 생활을 하건 어디에서건 사실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네. 얘기도 안 했는데 아래 직원이 알아서 딱 움직여. 그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너무 이쁘죠. 네, 그렇죠. 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렇게 눈치 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쓴다? 이쪽에 쏠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신경 쓰는 것. 그걸 눈치 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일단 눈동자가 달라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눈치 보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왔다 갔다. 계속 움직여.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 너무 눈치를 보니까. 너무 눈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네. 근데 음식을 차려놨어요. 먹는데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서서 저 신부가 저거를 먹나 안 먹나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오, 그럼 부담스럽네요. 그 밥이 몇 개일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물어봐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좀 쉴라 그러면은 뭐 맛이 없으세요? 이렇게. 그럼 맛이 없더라도 또 그걸 먹어야 돼. 먹고 난 다음에 체하는 거예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거나 같이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얘기를 잘 안 해. 왜요? 사람들 자기가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에 맞는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는 거죠. 비위를 맞추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엔 좋아요. 근데 이거 번복되면은 이 사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겠다. 왜 생산적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나한테 맞장구만 치지? 그럼 진짜 피곤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해야지. 초를 쳐야지. 이거 뭐야? 그러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치를 전혀 안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이 뭐라고 하면 말건 그냥 내 식대로 살겠다. 옷도 자기 맘대로. 예. 이게 공정도덕도 안 지키고 그냥 뭐 자기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장소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춰줘야 될 예의와 격식이 있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멋대로 살란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또 눈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눈치는 너무 많이 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지론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적당하죠. 네네. 그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이게 눈치 보고 이러는 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자존감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면 좀 달라요. 내가 셀프 이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은 내놓고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 봐줘서 감사하다라고. 그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예.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존감이 언제 생기냐면은 어렸을 때 생겨요. 어릴 때. 예. 부모님으로부터 평가절하 당하거나 학대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칭찬과 관심을 받는 것이 그게 처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계속 칭찬을 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혼자서 밥 먹을 때에도 정장을 입어. 나에게 좋은 걸 입혀주고. 아무렇게나 먹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거는 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먹이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내가 옷을 입는 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 입혀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거는 내가 나한테 아무거나 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옷도 좋은 걸 입혀주고 먹는 것도 좋은 걸 먹이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내가 나한테 의견을 물으면 얘가 대답을 해요. 네. 아 그래? 그럼 그건 내가 해줄게.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낯설어 하면서 뭐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 맞아요. 나 혼자 먹을 땐 나 혼자 대충 먹으니까 먹잖아요. 대충 먹어야 돼. 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 그게 내 몸이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돼요. 아무렇게나 먹이면은 몸도 아무렇게나 돼요. 제가 주부들한테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네. 혼자 식사하실 때 라면 끓여가지고 서서 먹지 말라고.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먹을 때에도 한정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잘 차려놓고. 최소한 반찬 3가지, 국, 밥 다 넣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빨리 먹고 설거지할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느긋하게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여유 있게 식사를 하라고.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들하고 대화하면서 여유 있게 먹으라고. 왕족같이. 집이 가난하고 네. 뭐 내가 뭐 혼자 사는데 뭐 이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이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혼자 혼자 있을수록 우아하고 품위 있게. 네, 이것이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무렇게나 입히고 아무렇게나 먹이면 몸도 아무렇게나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을 먹는데요. 그냥 배불러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얘기거든요. 중국이요? 네, 중국.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졌죠, 많이. 제가 해외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네. 해외 놀러 갔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했더니 댓글이 들어왔는데, 신부님은 부르주아라고. 아니, 요새 여행 안 나간 사람이 어딨어요. 시골 동네 노인들도 다 여행 가는데, 해외 나가서, 그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저희 일행이 조금 늦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뷔페식인데 음식이 그냥 바닥만 남은 거예요. 다 조금씩. 중국 사람들이 다 떠간 거예요. 막 이만큼씩. 그 저희가 이제 바닥에 있는 음식을 담으면서 야, 쟤네들은 정말 대식가들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끼적끼적 거리더니 그냥 남겨놓고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쟤네들 왜 저렇게 남도 못 먹게 음식을 저렇게 해놓고 가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부자들일수록 음식을 끼적끼적거리고 남는 게 그 부자 티를 내는 거라고.
그게 한 20년 전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이 밥을 먹고 남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요? 굉장히 귀한 밥으로 여겨서 그걸 먹으면은 다른 밥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 그래서 본당 신부들이 그렇게 방문을 가면 항상 식사를 하고 반드시 남겼대요. 그럼 그걸 나중에 가시면 먹는 네, 거예요? 식구들이 나눠서 먹었다 그래요. 우와. 그리고 또 초대받아 가장 가난한 시절에 초대받아 네. 가면은 또 음식을 남겼대요. 남은 식구들 생각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먹고 배불리 먹었다면서 남겼다고 그래요. 그런 또 이렇게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것이 어떤 때는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네. 본래는 이렇게 내가 혼자 다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의미로 남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해요. 얼마 전 주일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성가대를 해체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성가대 단원들은 황당해했고 신자들도 놀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봉사한 성가대 단원들도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본당 역사와 함께한 성가대를 일방적으로 해체 통보하는 건 아무리 주임 신부님이라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하셨어요. 이거 좀 너무하네요. 일단은 본당 신부님이 단체를 해체를 했다 그러면은 네. 그 단체에 대해서 쌓인 감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없는데 갑자기 해체시키는 일은 없거든요.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원인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가대를 해체를 전격적으로 하는 거는 그 본당 신부님의 실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가대 왜냐하면 없이 어떻게 하죠? 이 본당이 나한테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봉사자들이에요. 특히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미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가도 부르고 또 주중에 나와서 성가 연습도 해야 돼요. 네.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해체를 시킬 때는 반드시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사목회의에서 안건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성가대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체를 하게 되면은 신자분들이 멘붕에 빠져.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체시킨 거를 본당 신부님의 실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령 단체에 대해서 안 좋은 그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 그 본당의 단체를 해체하는 거는 사목에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 단체 하나를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요. 해체시키고 다시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지금 있는 단체를 잘 다듬어서 좋게 관리를 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 방법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니들 해체. 이건 좀 그게 아닌 것 독재죠.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일단 해체를 당한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또 본당에 성가대가 없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쨌건 본당 신부님이 성가대를 해체시킨 것은 뭔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게 어떤가. 뭐 어느 교구 어느 신부님인지 모르지만 저도 본당 신부 생활을 뭐 꽤 했는데 진짜 단체 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 단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단체는 그냥 두고 문제가 되는 사람 몇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 항상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무엇이든지 올려주시면은 신부님께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